제가 좀 짧은 지식의 질문을 좀 드려보면, 결국 둘 입장을 지금 쭉 병렬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타당하다, 어떤 관점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망 사용료를 우리가 내게 되면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압박이 커지는 거고, 그거에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압박이 더, 그러니까 개발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망 사용을 촉발시키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는 어디까지는 이게 100%로 이제 0대 100 으로 이제 맞다 틀다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면, 적정한 선이 있을 텐데, 누가 어떤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을 할 거고 어느 정도는 쉐어해야 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이 논쟁이 뭐랑 비슷하냐면, 그 스타벅스가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를 설치할 때, 지금 보면은 드라이브 스루가 도로에 설치되게 되면은 교통 체증이 쭉 발생하게 되니까, 이 교통 체증을 유발한 거에 대한 일종의 환경 개선 부담금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걸로, 제가 최근에 기사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은 글로벌 CP들이 인터넷망에 붙어서, 물론 그게 캐시 서버로 붙여서 트랜짓 비용을 줄어줬다라고 얘긴 하지만, 망 자체를 트래픽을 많이 유발을 해서 망의 부하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것도 같은 관점에서 망 부하를 일으킨 대가를 더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주 다르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 같은 메커니즘의 논리가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 정서적인 요인들 때문에 작동을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 우리 학교 입장에서 사실 이게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스타벅스 이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체증이든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기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한다. 그 이슈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어, 이, 역시 아까 이제 저희식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외부성을 일으킨 거죠. 이제 지금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스타벅스의 판매자 이 둘의 계약에서 커피를 드라이브 스루로 사는 거 말고, 그걸로 인해서 체증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트워크 지금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데,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서 트래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게 여기 지금 이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하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뭐가 개입을 한다는 게 그게 입증된 바가 있는지가 저는 가장 제일 의문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을 때 최근의 이슈는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간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입법화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가 이제 좀 의아한 건데, 뭐냐면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현실로도 그렇고 정세현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하고 컨텐츠 공급자 CP, 그다음에 최종적인 소비자, 이 셋이 그냥 알아서 계약을 해서 알아서 서로 하면은 게 가장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물론 이제 계약을 어겼다, 네가 계약을 어겼다, 뭐 아니면 계약이 잘못됐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민사로 뭐 싸울 수는 있겠죠. 그거를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계약을 하라고 강제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기 위해선 적어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좋다라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는 이미 서로 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한 게 아까 2003년에 팀 우가 이제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5년, 16년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이 이슈가 미국에서도 이제 불거지고 먼저는 이제 비트토렌트를 이용해서 토렌트 이제 데이터 트래픽 문제였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제 소비자 개개인들에 대한 에서 종량제 도입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슈가 된 거는 역시 토렌트가를 사용하는 게 데이터 사용을 늘린다. 그러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토렌트 사용자만 규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따로 맺으면 되거나.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통신사들이 들고 온 그 답안은 인터넷 종량제였어요.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종량제로 계약을 맺겠다. 그럼 당연히 나는 토렌트 안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저희 간보다 이제 끝난 거죠. 통신사 간보다 끝난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불거진 게 2016년인가 17년에 이제 넷플릭스하고 컴캐스트였나? 하여튼 미국 통신사 하나하고 역시 조금 유사하긴 해요. 넷플릭스가 이제 통신망을 많이 쓰니까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너네 이제 돈 어떻게 따로 해라 이제 이랬는 건데 그때 나온 해결책들이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CDN을 안 끼거나 아니면 그 아까 티어 1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캐시 서버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에 있는 티어 1급의 이제 백본망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주요 플레이어죠. 주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운영하는 서버에다가 넷플릭스가 영상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 미국 내에서의 커넥티비티를 그런 협상력으로 해결했다는 게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네트워크사들이 운영하는 서버에다가 자기네 컨텐츠를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 서버 관리와 네트워크에 대한 건 그건 사실 그들끼리 또 계약하면 되는 거죠. 그들끼리 뭐 그 공개할 필요는 사실 없고 알아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뭔가 계약이 틀어지면 이제 법정으로 싸움이 오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티어 1급의 그 네트워크 사가 아닌 거죠. 네트워크사가 아닌 상태에서 캐시 서버까지 했는데 왜 또 돈을 더 내라? 뭐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티어 1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 보고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는 너네가 티어 1급 통신사가 아니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을 그걸 왜 우리 보고 내라고 하냐? 뭐 이게 되는 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너네한테 안 내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네 네트워크 안에다가 캐시 서버까지 다 설치했는데 뭐 추가로 진짜 뭘 더 원하느냐? 딱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이 되는 거여서 저는 뭐 근데 이 말이 전적으로 맞냐?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그건 뭐 계약을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근데 그럼 법적으로 그럼 그냥 민사로 싸우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최근의 이슈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를 입법을 강제화한 거죠. 입법이 아니라 계약을 강제하는 입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반드시 이제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규제가 들어오려면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 전체 바람직함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을 강제하는 건 이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강제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건 아마 입증된 적은 저는 최소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 바이 건, 뭐 저희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게 사회에 좋냐? 그건 입증된 적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거나 뭐 그런 식의 계약으로 모든 교환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결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계약을 맺는 게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 흔히 하는 말로 변호사들 배불려주는 일이지. 그게 뭐 소비자한테 이득이 가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전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경제 플레이어들이 해결할 일이 왜 변호사들하고 입법기관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그 논리가 도대체 뭐지? 그래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나?
입법이 필요한가부터 이제 논증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 단계는 좀 생략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제 그러다 보니 약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통신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이 있죠. 일반적인 안 좋은 감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들에 의해서 사실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한테 연결이 되니 이제 입법 과정은 약간 조금 유야무야 되거나 조금 이슈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ISP들이 국내 CP들한테는 이 전용 회선료를 다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가 못 받는 것, 그리고 거기 그 글로벌 CP들로 인해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망의 부하가 생긴다라고 하는 뭐 상황들,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한 좀 돈을 받고 싶은데 결국에는 안 받으니까 이 제도권, 이 사법기관의 제도권 뒤에 숨어서 그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협상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공적인 협상력을 뭐 빌렸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근데 그게 뭔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도된 대로는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판결이 어떻게 났는 건지는 떠나서 여론으로 봤을 때는 의도된 대로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계속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음, 이게 진짜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고 왜냐면은 우리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계약서가 공개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 이 둘이 어쨌든 서로 이득을 보고 이득을 어떻게 나눠 갖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한쪽에게 피해를 다 전가해서 이쪽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쪽에서 온전히 이득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입법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음, 그래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정서상으로는 통신사가 의도한 것처럼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여튼 그런 상황으로 현재까지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는 사실 우리가 예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안에 국한된 문제는 이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도 글로벌 CP들이 앞으로 우리 그거 지금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서명하라고도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나름의 대응 방법을 또 찾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가 조금 관심이 저도 가지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도 이 컨텐츠를 우리가 제공하는 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도 잠깐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까지 하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CP라고 볼 수 있나요? 엄청난 CP죠. 네, 엄청난 CP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사실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랬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트래픽을 일으키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교육 콘텐츠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벽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르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공익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둘 사이에서 우리 입장 혹은 뭐 이 문제조차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단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도 상당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학교의 재정이 어떤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 적어도 억대 이상의 지금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 그게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강의의 그 화질이 우리 720p HD 화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1080p나 4K까지 높여서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트래픽이 늘어날 거니까 망 사용료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어떤 이 기술적인 품질의 향상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또는 감내해야 되는 비용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현실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정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우리도 CP다 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달하는 거는 뭐 인터넷에서 알아서 되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도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고,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있으니까 망에 부하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망 이용 대가로도 지불하고 있는 거겠네. 그러면은 어떤 정도까지의 화질로 어떤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는 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그 조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우리가 감내 가능하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더 좋은 퀄리티, 그리고 이제 사실은 플랫폼의 다변화,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월처럼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서 전달이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속도를 그만큼 우리가 부하를 주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게 더 앞으로는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담이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모아보면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여기서 저는 더 의견이 없고요. 지금 예, 뭐 뭔가요? 약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이 홈페이지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개인 홈페이지를 직접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가비아라는 웹 호스팅 업체의 이제 요금표인데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정도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러니까 개인도 사실은 CP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슈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대 기업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어, 넷 뉴트럴리티, 망 중립성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기업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인터넷의 시작이 대학에서의 연구자들부터였잖아요. 아르파넷이랑 1960년대. 그러니까 정말 대학에서의 개개인의 약간 좀 히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던 이런 것들이 남아있던 시절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즉, 인터넷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이 CP여서 이 사람들이 이 정보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자본에 대한 그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인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이제 트래픽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트래픽 무제한인데 4,500원짜리 베이직 요금을 보면 트래픽 30기가죠. 월 30기가로 제한이 걸리는 거죠. 이게 아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보통 아웃바운드 계산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총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합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웹의 경우는 1기가 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아주 작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요. 제가 이제 들었던 건데, 이제 모 기업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셨나 봐요. 그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데, 인터넷에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파는 것보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담당자가 잘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 하나 잘못 쳤다, 뭐 이 수준으로 올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간과하셨던 게, 또 이거를 홍보한다고 주변에 지인들한테 또 알리셨나 봐요. 예,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랬더니 이게 삽시간에 퍼진 거죠.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트래픽이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회사의 트래픽이 몰려서 아까처럼 계약된 용량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잖아요. 회사의 문제니까. 뭐 대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추가 정산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거치는데,
이분은 이제 영어를 하나 더 잘못 줄인 거니까, 영어를 하나 잘못 줄인 거니까,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 비용이 0이 2개인가 더 붙은 이제 그런 비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솔직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학교의 경우에 유비를 해보자면은, 사실 우리도 이제 아마 월간 계약일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계약 내용은 뭐 듣기만 했지, 계약서를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아마 월간 저 앞의 경우처럼 트래픽 총량이 계약되어 있을 거고, 거의 적지 않은 경우 그거에 항상 미달돼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큰 문제는 없는데, 어, 이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 형성평가를 비롯 등처럼 이제 학기 말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강의 듣는 게 몰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계약된 것보다 그때는 초과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형성평가 등 이게 점수와 관련되어 있으니 생각해 보면 트래픽이 몰려서 학교가 서버가 CDN이라는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서버를 이용하는 건데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CDN 서버를 이제 돈을 못 내니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는 이때까지 점수만 계산하고 앞으로 못 줍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아마 초과에 대해서는 뭐 2월 경산하든지 뭐 이런 계약들을 맺을 거예요. 계약들이 맺어져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항상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저희 계속 나오지만 협상력의 문제가 있죠. 협상력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이 되면 이를테면 뭐 그 전달까지 11월 뭐 아니 1년 중 12개월 중 10개월은 트래픽이 보다 훨씬 계약된 트래픽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하고 있으니 뭐 마지막 한 12월, 뭐 마지막 6월 이때 이제 솟아오르는 트래픽에 대해선 지난번 거랑 해서 그냥 퉁쳐서 안 받겠다. 뭐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연간 총량제겠죠. 그러면 연간 총량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뭐 얼마가 나왔는데 초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디스카운트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희 그 휴대폰도 사실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휴대폰도 요금 계약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애들이 너무 많이 썼다든지 본인도 이제 모르고 많이 썼다든지 그러면 얼마 이상은 못 받게끔 계약할 수 있잖아요. 뭐 제가 2만 원인가 얼마인가 추가만 되고 그 이상은 더 안 내도 되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아까 결국 돌아가면은 학교의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협상력의 문제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이 협상력이라는 건 또 비단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대학들 그리고 많은 이제 초중고 등 학교까지 온라인으로 어떤 영상물을 딜리버리 하면서 강의 수업 등에서 이제 활용하겠다. 이제 이게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에서의 뭐 전화요금 초과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 단계가 되면 저는 사회적으로 뭐 아니면 국가든 아니면 뭐 입법기관이든 나서서 해결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에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익숙한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다른 또 의견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몇몇 그냥 정보를 들었을 때는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경향이 저는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양쪽 시각을 다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두 분 또 발제하고 토론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현경원 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